지금 기본소득 논쟁을 아직도 why, 왜 해야 된다,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수준에서 논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. 그건 이미 끝났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. 전 세계가 그 단계는 넘어섰습니다. 이제 how로 넘어갑니다. 어떻게, 기본소득제를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A부터 Z까지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. 그건 다 효과도 다르고 이 정당성도 사실 다 다를 수도 있어요. 이제는 이미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이 전 세계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상식, 노동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 상식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틈으로 기본소득이 들어옵니다. 어떻게 들어오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. 그걸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실험을 해보는 것이에요. 또 재정 모델처럼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.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. 그리고 사실 랩 2050이 갖고 있는 힘은 공론화입니다. 시민들하고 정책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관에는 우리 사회는 사실은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 어떤 정치 아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좀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인식을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런 점에서 저희의 문턱은 낮습니다. 많은 의견 주시면 좋겠는데요. 이처럼 저희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접근 방법 그리고 관점도 이제는 좀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전에 받은 질문이 하나 있어서입니다.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. 최근 능력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. 능력이 있다고 해서 과연 이 엄청난 소득과 부를 소유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하는 것이죠. 한국 사회에서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공정 이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. 기본소득이 이러한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? 네, 이 질문처럼 공정성 그리고 기본소득을 좀 같은 선상에 두고 논의할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네, 이 공정성 논의에서 크게 두 가지 논의가 대별되죠. 한쪽에서는 능력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굉장히 지식이 많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을 많이 한 사람들이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. 그런 사람들이 보상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는 공정성 담론이 있어요. 시험에서도 점수가 높아야 되고 입사도 좋은데 해야 되고 자격증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기여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철학은 좀 달라요. 기본소득제가 갖고 있는 철학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. 그건 뭐냐면 사람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세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일단 어떤 정도인지 그것을 계산하기는 쉽진 않지만 최소한의 이 가치를 다들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. 그것은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집에서 이 아이를 돌보고 이 요리를 하고 이런 가사노동을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지금 GDP에서도 없다고 간주하고 계속 집계를 하고 있는데 왜 없나요?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일인 거죠. 그거 자체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렇게 보이지 않는 노동부터 시작해서 좀 더 나가면 인공지능 시대, 빅데이터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인터넷에 글을 남기고 검색을 하는 이 행위 하나하나가 다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철학으로 이어지죠. 그래서 사실 공정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기반에서 같이 이 연대를 해나가는, 같이 손을 잡도록 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공정성의 길이에요.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제가 잘못된 공정성, 예를 들면 우리는 다 능력이 다르고 그래서 차등이 필요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내는 공정성이 아니고 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공정성 담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.